안녕하세요. 기고만장 기자실 임지은입니다. 이천선 안착 굉장히 힘듭니다. 연출 좀 뭔가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구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 이어지면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좀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스닥 시장 급락했고 그것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4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조금 약간 몸이 찌뿌둥하시죠? 그래도 기고만장이 함께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박민영입니다. 자, 기관 측에서 투신권의 환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연기금까지 매도 전환을 보이면서 수급 악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추워진 증시 흐름 속에서 이 매도 물량을 피해갈 만한 종목 찾기, 그 첫걸음이 바로 정보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정확한 정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에서 보고 있는 이슈들 오늘 아침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암행어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암행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당국 측에서 암행 검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대상 은행이 2곳이고요. 저축은행이 4곳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검사와 별도로 상시 감시를 통해 문제의 징후가 발견된 금융회사에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암행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과정에서 이들 은행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개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 마패가 올바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주채권은행 측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채무 계열에 포함된다라고 뜻합니다. 자, 올해 주채무 계열로 13곳이 새롭게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올해 주채무 계열로 한라와 SPP, 현대,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13곳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이 많은 42개 계열이 올해 주채무 계열로 선정됐는데요. 신규 편입된 곳은 한라와 SPP, 현대, 한국타이어, 아주산업, 이랜드 대성, 한솔, 하이트진로 부영, 현대산업개발, STX 조선해양 등 13곳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금융권 신용 공여액 비중 가운데 0.1%에서 0.075%로 낮아지면서 대상 그룹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한전선은 출자 전환으로 신용 공여액이 줄어들면서 주채무 계열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주채무 계열에 포함되는 회사가 하루빨리 단 한 곳도 없어지면 좋겠네요. 잇따른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죠. KB금융 또다시 내부 직원의 비리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1조 원에 이르는 가짜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 측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나 더 없을지 다른 은행에도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신세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 1조 원 규모의 사문서 위조 발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신정동의 영업점 팀장 이모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짜고 가짜 입예금 확인서 등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이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문의해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을 파악한 결과 이 팀장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팀장은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예금 입금증 3,600억 원과 8억 원 규모의 현금 보관증, 기타 대출 예정 확인서 등 모두 22건에 9,700억 원 규모의 문건을 위조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이 아닌 이 씨의 개인 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은행은 혹시 있을지 모를 고객 피해를 우려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 팀장을 고발하는 한편 언론에도 이런 사실을 자진해서 알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조 서류가 정교하지 않아 추가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국민은행 쪽 면담을 통해 서류 조작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위조된 위금증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허위 입금증 발급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전 은행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정보 유출과 국민주택 채권 위조, 도쿄지점 횡령 등 이딴 금융사고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일 지주 차원의 쇄신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건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국민주택기금 위탁 업무가 중단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네, 올해는 참 금융당국이 바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요 공시사항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도 있을지 열어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동양생명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공시했는데요. 1,705억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올해 영업이익 1,7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161억 원, 당기순이익은 1,3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91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KCI의 소식입니다.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샴푸나 린스, 화장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을 참 빨리도 내놨죠. 벌써 발표했습니다. 9억 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KCI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9억 4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라고 밝혔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역시 27%, 2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7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건설 관련한 공시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INDTC의 4,100억 원의 채무 규모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은 투자 심리 다소 위축되며 주가는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 20% 정도의 비율이며 모기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재보증을 하는 것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관련한 소식도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LNG 사업 매각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바가 있죠. 그에 따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매각 관련해서 정말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 살펴보시죠. 자, 한국거래소가 캐나다 LNG 사업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2월 정부에 제출한 공기업 정상화 대책으로 2015년까지 LNG 캐나다 사업 지분 일부에 민간 자본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장 일단은 상승권에서 움직이면서 2%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차가운 시장 흐름 속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LS, LG전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부진한 쪽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LS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오늘장 흐름은 상승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 부분 정상화와 비전선 부분의 이익 증가로 실적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났는데요. 비전선 부분 영업이익이 4,700억 원을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현재 4% 가까운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확인해 볼게요. 최근 12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을 상승하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6만 원 이탈 후 바닥 인식으로 급격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1위에서 17위로 올라서면서 오늘장 2%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진한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미국 SNS주,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나스닥 기술주가 급락 소식을 전하면서 네이버도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20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요. 한때는 87만 원 넘기도 했었던 얼마 전 흐름과 달리 오늘장에서는 75만 원권까지 내어준 모습입니다. 현재 5% 급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우려감이 등장했는데요. 드롭백 성장에도 불구하고 홀드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3.8% 급락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여러분의 포트를 데워줄 만한 정보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시장 잠깐 눈을 돌렸는데 1980선으로 다시 하락을 했네요. 하락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은 꼭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삼성역지점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요새 좀 환절기라서 네. 조금 감기가 올랑말랑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시장도 지금 약간 좀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뭐 이번 고비 잘 넘기면 감기는 잘 걸리지 않지 않을까. 네. 날씨도 따뜻해지면 시장도 다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금 뭐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9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특히 뭐 나스닥 시장에 조정이 많이 나와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나스닥과 미국이 오르는 동안 우리 시장은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쉰 동안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입하는 가장 큰 원인도 뭐 글로벌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PBR 1 이하, 뭐 장부가치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도 지금 뭐 알려진 바대로라면은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어쨌든 미국은 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돈을 계속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자금들이 투자해서 수익성을 노리는 그런 자금들이 이머징 시장 속으로 재차 저점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 메리트가 생긴 이머징 시장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관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틈을 타서 지금 환매를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을 네.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개인은 어디를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 그런 거죠. 어부지리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네.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잘 먹으면 되는 게 지금은 개인의 네. 그런 위치인데요. 지금 보신다라면은 투신권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거래소 시장과 크루즈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중소형주 펀드들이 환매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수가 2,000대 오니까 또 환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투시는 돈이 없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로 환매하시면 그 자금이 계속 이제 매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이 되고 있는데 그 물량 같은 경우 뭐 외국인들이 차분차분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최근에 가장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뭐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한 3년 정도 전에 지수 2,000포인트대에서 발행했던 종목형 ELS들 종목들이 거의 다 손실 상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양상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많이 급락했었고요. 네. 그런 종목들로 이제 언급된 종목들, 거의 한 3년을 흘러내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특히 이제 지금 나스닥의 하락만 본다라면은 지금 바이오 섹터랑 뭐 소셜 섹터 이런 쪽이잖아요. 네이버도 네. 뭐 그렇지만 이런
소셜 미디어 쪽 섹터, 그리고 특히 뭐 인터파크라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네. 수익 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우리 멀쩡한데 실적도 멀쩡한데 그랬던 종목들은 또 거꾸로 바닥에서 헤매다가 이제 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섹터들이 지금 바로 IT 섹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약세지만 IT 섹터가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있고 또 거래소 시장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철강 섹터하고 화학, 조선 섹터 이런 쪽에서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다 모두 가격 메리트가 동반된 저가 매수세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LG전자도 보면 네. 그동안에 사실 뭐 신저가 행진이다. 그래서 뭐 헬지전자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인들 네. 러브콜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이 전략 어떻게 세우면 LG전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LG전자도 패턴이 항상 있는데요. 5만 원대 가면 강한 반등이 나오는 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동안 뭐 하이닉스에 눌려가지고 삼성전자와 함께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거꾸로 약세를 보이면서 LG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래소 대형주 섹터보다는 옐로칩 IT주 섹터들이 그동안 좀 많이 강했었고요. 네. 뭐 오늘은 뭐 대형주들도 조금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LG전자에 대한 네. 기대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충 이제 LG전자는 끝났어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쯤이 항상 LG전자는 저점이었었거든요. 과거에도. 근데 최근에 아까 ELS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도 ELS가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의 손실률로 상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최소 50%, 뭐 마이너스 60% 가까이 나온 ELS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손실 상황 확정되고 나니까 좀 가벼워진 몸집으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휴대폰은 아예 기대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가전 쪽, 특히 올해는 시장이 디스플레이 쪽이잖아요. 네. 울트라 HD TV 쪽으로 약간 분위기를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슈를 달아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워낙 떨어져서 기대감이 정말 이제 하나도 없다. 이럴 때쯤 되니까 이제 좀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럼 워낙 뭐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 원래 없었고 네, TV에 대한 이제 조금 공략을 하면서 LG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징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지금 미국의 뭐 나스닥주, 그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네이버 항상 보면 이게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지금 네이버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항상 기대감이라는 게 어느 선에서 멈춰질지는 정말 모르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급락을 보이고 거래소가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죽겠네 말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빠질 때 네이버하고 하이닉스 두 개는 독야청청했었습니다. 이게 다 모두 나스닥의 흐름에 연동이 되었었던 그런 섹터들이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저희 뭐 시장에서 가장 뭐 강력하게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뭐 롱숏 펀드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계속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섹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섹터였었습니다. 네이버 네. 같은 경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어느 순간 확 흐름이 바뀌는 거를 어느 순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미국 쪽에서 나스닥 쪽이 한번 확 밀리고 난 뒤부터거든요. 네. 그 뒤부터는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결국은 롱숏 펀드들도 일정 부분 여기선 더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방 쪽으로. 근데 반대로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많았으니까 이제 쇼커버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네이버의 뭐 기준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냐가 하나 관건인데 뭐 워낙 가격대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넘어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속단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뭐 최근에 뭐 대세잖아요. 네. 그거였던 상황에서 네이버는 이제 라인을 등에 업고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네. 항상
시장이 기대감을 먼저 주가에 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땡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에 뭐 100만 원 설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매물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목표가가 항상 제시되면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롱숏 펀드의 영향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봐주신다면 훨씬 더 싼 종목들을 훨씬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데 네. 굳이 네이버 쪽에 아. 집중할 이유가 없다라는 수급적인 그런 한계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이버의 성장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 성장보다 먼저 좀 주가와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숨고르기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차장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언제 네. 한번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동양증권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잠깐 뉴스 살펴보시고요.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 이어갑니다.